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7 2008년의 금융위기를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1.7 부분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요한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여기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CDS라는 것입니다. 이 CDS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보험입니다. 뭐냐면 요 은행이 이게 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이 A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은행은 뭐가 걱정인 거죠?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을 때, 빌려가고 나서 돈을 못 갚을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제공을 해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그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나는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위험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혹시 네가 나한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못 갚으면 너가 대신 나한테 돈을 갚아줘라. 대신에 내가 평소에 너한테 보험료로 얼마씩을 낼게. 라는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보면 이게 보험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보험 가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그런 보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모 보험사는 평소에는 무슨 별일이 없으니까 뭐 사고가 난 A가 돈을 떼먹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보험료를 따박따박 받습니다. 보험료를 따박따박 받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보험료를 요 프리미엄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요 A라는 보험사, 요 세모라는 보험사는 보험 프리미엄을 계속 따박따박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언제죠? A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이제 이벤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보험사가 따박따박 보험료 받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평소에 냈던 보험료를 가지고 그 어떤 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A라는 사람이 차입자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세모라는 사람이 은행한테 돈을 대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모라는 보험사가 그냥 실명을 밝히면 그 미국에 있는 큰 보험사인 AIG라는 보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기는 A라는 고객 한 명만 했지만 뭐 고객이 지금 뭐 B, C, D 뭐 이 수많은 게 있죠. 그리고 은행도 수많은 은행이 있죠. 그래서 AIG가 야, 나한테 보험료 내. 만약에 제가 돈 못 갚으면 내가 다 대신 갚아줄게 라는 보험 계약을 수많은 은행하고 수많은 상품에 대해서 막 맺었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평소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돈을 막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이 돈을 대신 지급해 줘야 되는 이제 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자기 AIG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게 되면서 AIG를 이제 뭐 도산을 원래는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후폭풍이 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AIG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CDS라는 이 파생 상품도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CDS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인베스터라고 하면 요 은행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차입자한테도 그냥 보험을 다 사놨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돈을 못 갚게 되고 AIG는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줄 돈은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휘청휘청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이제 지금 이제 현대로 오면서 점점점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점점 많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기업 뭐 정부가 점점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A라는 고객한테 1번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2번 은행도 같이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 A라는 고객이 뭐 대출을 한 군데서만 받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B라는 기업도 3번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4번, 5번 은행하고도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제 여러 은행하고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어떤 뭐 이제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이러한 것을 매개로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의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이제 이 후폭풍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은행, 3번 은행, 4번 은행, 5번 은행이 줄줄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자마자 뭐 또 다른 은행 파산하고 또 다른 은행 파산하고 또 다른 은행 파산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 금융 시스템이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이와 같은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스테믹 리스크가 발생을 쉽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런 1번 은행, 2번 은행, 3번 은행들이 은행들도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이거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려오는 돈을 굉장히 숏텀,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계속 빌려다가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빌리고 내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렸는데 내일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돈을 못 갚아. 그래서 이게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숏텀으로 이제 돈을 조달해오고 있던 것이 이제 화근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앞에서 CDO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CDO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투자자들한테 투자하라고 판매를 할 때에 이제 많은 은행들이 이제 앞에서 요 CDO는 내가 보증할게. 요거 안전한 CDO야. 혹시 여기서 너가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대신 돈을 줄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보강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굉장히 촉발시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듯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한 번에 붕괴되는 위험이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했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부도 돈을 못 갚기 시작을 했어. 그 여파로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빌려준 은행들도 막 망해. 그리고 MBS, CDO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돈을 못 받기 시작을 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줄줄이 연쇄작용으로 이게 피해가 불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점에 달한 것이 2008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고 페니맥, 프레디맥이 망하게 돼서 정부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게 되었고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죠. AIG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 많은 CDS를 판매를 해가지고 다 물어주지를 못할 지경이 되자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메릴 린치라는 거대한 투자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흡수 합병되었고 이런 식으로 위기가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역을 하고 있고 경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 있는 그리스에까지도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미국에서는 도드 프랭크 개혁법이라는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 2010년에 새로 제정된 법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니까 이런 이유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일으킨 요인들이었다. 요런 잘못된 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요 도드 프랭크 개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은행들한테 더 자본 확충 평소에 해놔라, 유동성 관리 잘 해라, 리스크 관리 잘 해라, 그리고 혹은 잘하고 있는지 계속 중앙은행이 감시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러한 위험이 오더라도 그 은행이 잘 견딜 수 있는지를 1년에 몇 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해보도록 의무화를 한 것이 요 도드 프랭크 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은행들로 하여금 너무 위험한 곳에 투자는 못하도록 약간 제한을 걸기도 했고요.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을 관리 감독 그리고 모니터링 하기를 위한 그 오피스 오브 크레딧 레이팅스라는 부서를 SEC 안에다가 만들어서 신용평가사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도드 프랭크 개혁법을 통해서 조금 뭔가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원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CDO라든지 CDS라는 파생 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한 요인인데 사실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한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파트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러한 파트를 공부를 하지 않고서 CDO, CDS, MBS 이런 거를 언급을 해서 혹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단원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리고 이번 교과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를 미리 소개를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배우고 나면 1단원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훨씬 더 쉽게 이런 맥락이었지,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1단원까지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